자, 이번에 설명을 드릴 내용은요, 정다면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오일러 지표. 예,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인 이제 중등 과정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정다면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도형에 좀 더 친숙하고 도형을 좀 잘하고 싶은 친구라고 한다면, 도형을 좀 직접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저는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시간상 그리는 그 시간이 좀 아깝다 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빨리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이제 패스하고 뛰어넘고, 예, 다른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정다면체가 되려면요, 조건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선 첫 번째가 어떤 게 있습니까? 모든 면이 합동, 그죠? 합동인 다각형이다. 예, 요렇게, 예,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다. 네, 요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것은 뭐냐면 정사면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정다면체는요, 총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정사면체입니다. 자, 정사면체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점선으로 좀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정사면체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궤도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궤도도 한번 그려볼까요? 예, 정궤도. 정궤도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세상이 정말, 예, 편해졌어요. 그쵸? 예, 공부하기도 편해졌고 설명하기에도 편해졌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궤도는 지금처럼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정사면체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예,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다시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우선은 면의 모양, 얘를요, 앞으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때 뒤에서는요, 면, 모라고 할게요. 예, 면의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면의 모양은 당연히 정삼각형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예, 얘는 총 몇 개? 3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밑에 있는 면을 1번 면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양옆에 2번, 3번 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 개의 면이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정다면체가 만들어지려면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요, 3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얘는 한, 꼭, 그리고 면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좀 할게요.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면의 개수.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은요, 보통 중학교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표로 예쁘게 또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예, 그 내용을 또 보면서 예, 정리를 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하나하나씩 그냥 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면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자, 네 번째.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모서리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면에 어, 모서리가 3개씩, 그러니까 변이 총 3개가 있는 거죠. 변의 개수가 3개씩 됐습니까? 그럼 면의 전체 개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모서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3이다라고 우선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서 2번 면과 3번 면에 대해서만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분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2번 면, 이게 3번 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한번 잘 보시면요. 2번과 3번 면이 서로 만나서 모서리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요렇게요. 그러면 이 모서리는요. 지금 2번 면의 이 변과 그 다음에 3번 면의 요 변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만나서 한 개의 면으로 됩니다. 한 개의 변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개의 변에 대해서 한 개의 변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모이면요. 자,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 개로 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6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볼까요? 꼭지점.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선 총 면의 개수는 몇 개? 4개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한 면당 삼각형이니까 결국엔 꼭지점의 개수는 3개씩 있을 거예요. 3.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꼭지점 하나에 대해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꼭지점 하나에 대해서 지금 면이 총 3개가 만나서 하나의 꼭지점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면의 개수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총 3개가 되니까 그 3개가 모일 때마다 하나의 꼭지점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소리가 돼서 얘를 다시 3으로 이렇게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개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죠? V-E 플러스 F. 자, 얘는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면 꼭지점의 개수 4개,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 총 6개, 면의 개수 4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것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정육면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더 쉽죠? 예, 정육면체. 도형은 진짜 직접 한번 그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요즘은 워낙에 이제 입체 도형에 대해서 이제 뭐 컴퓨터라던가 뭐 이런 것으로 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직접 이렇게 그려도 보고 막 그래야지 예, 정확하게 본인이 아, 이 도형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저는 여기서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하드보드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으로 한번 만들어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들어 보면 이게 더 좋죠. 만들어 보면.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다시 할게요. 좀 빨리 그려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좀 급한가 봐요, 제가. 아이고, 또 왜 이러지? 예. 음, 자, 요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도 한번 그려볼까요? 전개도는 더 쉽죠?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사각형, 정사각형을 하나 딱 그려놓고요. 얘를 면이 총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예, 6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막 그리면 안 되죠, 전개도를. 예,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도를 제가 지금 그려는 드렸으니까 이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번 면의 모양, 얘는 정사각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곡면이라고 할게요. 자,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전체 개수는 몇 개냐? 3개입니다. 됐죠?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면의 개수? 면의 개수는 당연히 6개가 되겠죠. 정육면체니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모서리의 개수 몇 개예요? 모서리의 개수. 자,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실 때 우선 6개이면 그리고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니까 변의 개수 총 4개. 그런데 사각형 2개가 만날 때마다 한 변을 공유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모서리가 하나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개. 자,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다섯 번째로 가볼까요? 자, 다섯 번째는 꼭지점의 개수.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모서리의 개수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서도 꼭지점의 개수에서는요. 예,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우선은 면의 개수 6개 됐죠. 그 다음에 각 면마다 결국에는 꼭지점이 4개씩 있으니까 4개 됐죠. 근데 얘를 단순하게 그냥 2로 나누면 안 되죠. 어떻게 되죠? 한 꼭지점에 만나는 면의 전체 개수가 3개니까 3개가 3개의 꼭지점이 만날 때마다 1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다시 3으로 딱 나눈다. 예, 그러므로 얘는 8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v-2 플러스 f. 자, 얘도 마찬가지 한번 구해보면은 8 마이너스 12 플러스 6. 자, 그래서 마찬가지 2가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정팔면체를 한번 해볼게요. 정팔면체. 정팔면체. 여기서부터 그림의 난이도가 좀, 네, 많이 높아지는데, 최대한 열심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지 말고요. 안쪽은 또 점선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한 요 정도? 예. 그리고 큰일 났네요. 왜 큰일 났냐면요. 이따가 정팔면체? 정팔면체 뭐 정12면체, 정20면체도 그릴 텐데. 예. 쉽지가 않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그리고 쉽지가 않네요. 그쵸? 예, 정팔면체입니다. 자, 이거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도 전개도는 그리고서 갈게요. 삼각형이 총 몇 개가 있겠습니까? 8개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맞겠죠? 자, 이렇게 예,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1번부터 면의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정삼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꼭면. 예, 얘는 몇 개라고 하면 되죠? 네, 4개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하나, 둘, 저기 셋, 여기 그리고 4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의 개수. 면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당연히 8개입니다.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자, 모서리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총 면의 개수 8개. 그런데 그 면은 각 면이 정삼각형이니까 변의 개수 몇 개입니까? 3개. 됐죠? 자, 그리고 얘를 2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12개.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그래서 외워놓으면 좋기는 한데 하다 보면 외워지는 경우가 많고요. 유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외워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에 어, 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은 반복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진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달달달 외우게 되면 도형이 더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8개의 면, 그리고 각 면마다 삼각형이니까 꼭지점은 3개.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4개죠. 그쵸? 그러니까 4개의 꼭지점이 모일 때마다 한 개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나눈다? 4로 나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6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v-2 플러스 f. 자, 얘는 6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8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정 12면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도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정 12면체? 자, 정 12면체는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그렇게 좀 잘 안 보이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따로 빼놓읍시다. 그리고 얘는 좀 축소를 좀 해놓고 전개도를 그릴 때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그리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고. 지금 제가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새벽인데 일 보고 와가지고 지금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녹화를 해주니까 제 제자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마찬가지 한 요 정도까지. 제가 미술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미술 잘하시는 분이 잘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좀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저는 이게 약간 좀 머리로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림 솜씨가 좋지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착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복제를 할 건데 이걸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잘 안 붙네요.
네. 됐습니다. 아휴, 겨우 그렸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주의를 하라고 한 게 뭐냐면 전개도 그릴 때요. 이 부분 있죠. 이거 기준으로 해서요. 얘는 반대가 돼야 돼요. 위에가 뾰족하고,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에가 꼭 뾰족하고 여기서는 아래가 뾰족하고, 예, 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 1번 면모가 어떻게 됩니까? 면의 모양 정오각형입니다. 그쵸?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한, 꼬, 면. 얘는 보기가 쉽네요. 예, 얘는 보기가 쉬워요. 자, 이거 꼭지점 하나 기준으로 해서 여기 면 하나, 맨 앞에 나와 있는 면, 그리고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그래서 세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면의 개수. 자,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전체 면의 개수 당연히 12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서리의 개수. 자, 모서리의 개수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12개의 면이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면마다 오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의 개수 총 5개.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요? 2로 그냥 나누면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0개가 된다. 자, 다섯 번째. 이번에는 꼭지점. 꼭지점은 역시나 12개의 면 곱하기 정오각형이니까 5개의 꼭지점. 얘를 뭐로 나눕니까? 한 꼭지점에 어떻게 만나는 면의 개수가 총 3개입니다. 3.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v-2 플러스 f 그러면 20 빼기 30 더하기 1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2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정 20면체입니다. 정 20면체 이제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사실 정 20면체를 그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양해를 또 구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이 정도? 우선은 육각형을 우선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이러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잘 그리고 있는 건지 예, 결과를 봐야겠죠. 자, 그리고 한 이 정도. 아이고. 자, 이렇게 예, 해놓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좀 수정을 할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됐습니다. 그리고 자, 얼추 이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에 몇 개의 면이 있습니까? 5개, 10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면 뒤쪽도 또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얘는 아이고, 아하, 이렇게 그다음에 자, 그리고 쉽지가 않네요, 진짜. 예, 잘못하면 욕 나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예, 겨우겨우 했습니다. 겨우. 자, 그다음. 이거 전개도도 그려야 되네. 그쵸? 자, 전개도는 음,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완성.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정 20년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라고 할게요. 면의 모양 어떻게 됩니까? 정삼각형. 두 번째, 한 꼭면 5개죠. 자, 지금 보시면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네, 그래서 5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의 개수 몇 개입니까? 당연히 20개죠. 네 번째, 모서리의 개수 몇 개입니까? 우선은 면의 개수 20개 곱하기 각각이 다 삼각형이니까 3개, 그리고 얘를 2로 나눈다 30개. 자, 5번째, 꼭지점의 개수 역시 20 곱하기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전체 개수 총 몇 개입니까? 5개. 5개의 꼭지점이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12개. 자, 그 다음에 6번째, v-2 플러스 f 12-30 플러스 20 역시 2가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혹시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 하나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정다면체는요, 총 5개입니다. 지금 했던 거요. 근데 왜 5개만 나오느냐,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다면체가 되려면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한 꼭면,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전체 개수가 3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꼭지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를 평면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지금처럼 3개의 면이 만나서 하나의 꼭지점으로 이렇게 모였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정다면체라고 한다면 결국엔 여기에도 정다각형, 여기도 정다각형, 여기도 정다각형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게 평면상으로 죄송합니다. 평면상으로 지금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내각은 몇 도입니까? 얘가 360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120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20도가 되는 한 내각이 120도가 되는 정다각형에 대해서 얘를 곱하기 3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360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한 꼭지점에 면이 최소한 3개가 있어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육각형 했었잖아요. 정육각형이 아니라 정육면체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충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면이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두 면이 만났을 때는요, 얘가 하나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얘가 아닙니다. 이 꼭지점이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여기에 면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왜? 이게 공간에서, 그러니까 입체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면도형이 아닌 입체도형 선상에서는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한 꼭지점에 대해서 면이 총 3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얼추 좀 감이 좀 잡혔습니까?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3개의 면이 딱 한 꼭지점을 공유를 하면서 딱 붙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다 붙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120도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360도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없어요. 접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접으려면 이래서 직접 한번 접어보는 게 진짜 좋아요. 자, 봅시다. 어떻게 갈 거냐면 제가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이가요. 어떤 거냐면 이 사이가 틈입니다. 틈. 그리고 여기가 정다각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처럼 얘가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틈이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접을 때 안으로 구부러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에 정다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각형, 요 정다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각형의 한 내각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120도보다는 작아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한 내각이 120도보다 작은 것들을 나열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정삼각형 한 내각이 어떻게 됩니까? 60도입니다. 두 번째 정사각형 얘는 한 내각이 90도. 세 번째 정오각형
얘는 108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정육각형부터는 120도가 되어버리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내각이 60도의 이 정삼각형에서 최소한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총 3개라고 했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만날 수 있는 면의 개수를 최소한 3개로 잡으면 60도 곱하기 3, 그러니까 180도가 됩니다. 얘는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60 곱하기 3을 했을 때 얘 자체가 또 어떻게 해요? 360도보다는 또 작아져야 돼요. 그리고 60 곱하기 또 어떻게 됩니까? 4. 이거 가능하고요. 60 곱하기 5 가능합니다. 60 곱하기 6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딱 정확하게 360도니까요. 자, 그 다음 얘는 90도 곱하기 3 가능하죠. 270도니까 90도 곱하기 4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 얘는 108도 곱하기 어떻게 돼요? 3.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요? 360도보다는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고 4를 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결국에 뭐냐면요, 정삼면체예요. 얘는 뭘까요? 정팔면체입니다. 얘는 뭘까요? 그러면 정이십면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될까요? 정육면체. 얘는 뭘까요? 정12면체.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다면체는 총 몇 개가 나온다고요? 총 5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유도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